안녕하세요. 승산 개미TV입니다. 자, 좀 시장에서 이베이 코리아 매업 관련해서 저번에 한때 잠깐 좀 이 시장 관심을 받다가 요새 약간 주춤한 상태이긴 한데요. 이베이 이 코리아 관련해서 이제 SK텔레콤 쪽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. 자, 이렇게 보시면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서 의외의 변수로 떠오른 곳이 SK텔레콤입니다. 자, SK텔레콤은 이베이 코리아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의 당일 이례적으로 참여를 공식화했죠. 이제 이베이 코리아의 SK텔레콤이 왜 중요하냐면, 자, 이제 SK텔레콤이 상장을 좀 서두르고 있어요. 이제 비통신계열 3형제인데, 자, 원스토어, 웨이브, 11번가 이렇게 상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11번가가 왜 중요하냐면, 지금 이베이 쿠팡이 원체 지금 크죠? 몸집이 크고, 그 다음 네이버인데, 자, 그 다음 이제 11번가가, 자, 이베이 코리아를 품에 안으면, 자, 이 두 네이버 쇼핑과 쿠팡 같은 거대한 공룡들과 자, 좀 대적할 만한 이런 수준으로 뛰어올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이 11번가에 관한 이 11번가와 이 이베이 코리아의 이 그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엄청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그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서 자, 이제 SK텔레콤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. 자, 이러면서 이제 11번가의 이 상장도 좀 서두르고 있는데 이렇게 11번가 상장과 관련해서 SK텔레콤도 핫하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위치도 좀 봐야 되고요. 또 이제 이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세틀뱅크라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상장한 주식이 있어요. 근데 이 친구도 역시 자, 지마켓 11번가 옥션, 11번가가 있죠. 또 지마켓 옥션 내에서 이렇게 이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, 이런 회사죠. 그래서 이 SK텔레콤과 또 세틀뱅크 이 두 종목에 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. 물론 이 항상 저는 뉴스는 이제 참고 정도는 해요. 그래서 이 종목들이 과연 크게 올라갈지 또는 안 올라갈지 더 떨어지는 건 모르죠.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게 지켜야 될 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저항선과 지지선, 변곡점을 잘 이해하면 좋은 타이밍을 잡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. 즉 이슈가 본격화하게 되기 전에 지지선을 잘 지켜준다든가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게 바로 주식 투자의 한 방법입니다. 그래서 SK텔레콤과 이 세틀뱅크 이 두 종목에 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SK텔레콤을 보면 이 금요일 날 이렇게 좀 무거운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고점이 한 9%대 이렇게 좀 크게 상승했죠. 저가가 25만 6,500원이었는데 고점이 27만 8천원까지 갔다 왔습니다. 일단 이 SK텔레콤의 장기적인 추세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자, 주식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하향에 있는지 우상향에 있는지, 주식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현상이 크죠. 나 상승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려고 합니다. 중간중간 음봉이나 꼬리가 떨어져도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일봉에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. 꼬리라는 게 이게 떨어지는 거니까. 하지만 전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쭉 우상향하고 있죠.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게 자, 이 주식의 큰 현상입니다. SK텔레콤은 역시 우리나라가 3월 달에 코로나 사태로 조금 힘들었을 때 마찬가지로 SK텔레콤도 거의 저가가 16만 4천원대 이 대바닥을 찍었죠. 이렇게 이제 대바닥을 찍은 후에 자, 추세가 우상향으로 변화했는데 한번 상승하다가 한 3달간 이렇게 작년 9월, 10월, 11월 동안 조정이 있었어요. 자, 이렇게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승해서 올라갈 때 최초에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.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이때 이 작년 11월에 5개월 선, 즉 5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이 5개월 선을 돌파했죠. 그 이후에 5개월 선도 단 한 번은 이탈하지 않고 올라갔을 것 같고요. 이 60개월 선, 특히 장기 이동 평균선 중에 60개월 선이 갖는 의미가 큰데 보통 주식들이 상승할 때 60개월 선을 이 종가상 안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. 근데 2월 달에 안착해주고 이번 달에 60개월 선 꼬리 딱 잡고 올라갔죠. 자, 여기까지는 이제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. 주봉에서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주봉이다 보니까 이게 봉 하나가 한 주짜리죠.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또 꽤 오랫동안 옆으로 박스권으로 갔습니다. 이 봉이 캔들, 이 봉이 이 하나 캔들이라고 하죠. 캔들이 쭉 옆으로 갔다는 구간, 이 옆으로 간 구간이 그만큼 굉장히 지루한 조정권에 있는 거죠. 물이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가격 오르면 되게 편한 게 저가인 24만원만 가면 고점인 26만원까지 가는 자, 이렇게 박스권에 있었습니다. 그럼 좀 지루하게 흘러가다가 저번 주, 그러니까
3월 저번 주에 이렇게 자, 우리 박스권 탈출하면 안 될까? 탈출해줬는데 이 탈출해준 자리가 조금 의미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종가상도 그동안에 박스권을 탈출해놓은 이 자리이기도 하고요. 이렇게 자리이기도 하고 또 차트를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당겨 보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예전에 역사를 하는데 이 당시 19년도 7월 달에도 못 들었던 가격이에요. 이 가격이. 근데 이 가격을 이 저번 주 돌파한 거죠. 나 이 가격 돌파할 거야. 자, 근데 주봉에서 또 하나 좀 유심 있게 살펴봐야 될 하나 저항선이 하나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18년도 12월 달에 생긴 저항선인데 이때도 조금 매물대가 있어요. 이렇게가 되죠. 자, 그래서 다 지우고 첫 번째 뚫어준 이 저항선과 두 번째 뚫어야 할 저항선 이렇게 그려요. 그려놓고 보면 요 공간 자 이렇게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당겨와요. 이건 매물대가 되죠. 이렇게. 그래서 이 매물대를 마구 떨어진 게 바로 1월달 1월 8일이 속한 2주였고요. 떨어지다 보니까 조정이 들어왔는데 지금 다시 뚫고 나가고 있죠. 이 자리를 뚫어야 이제 SK텔레콤은 다시 한번 신곡과 함께 52주 신곡과 함께 최고 좋은 그 이제 시장을 보여줄 수 있죠.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대량거래가 시현됐어요. 이때보다는 확실히 많은 대량거래가 터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대량거래는 아니죠. 그래도 어쨌거나 적당한 대량거래가 터졌고요. 그 금요일의 종가가 예전에 이 고점, 그러니까 1월 8일의 고점인 자 27만 4,500원 딱 요 근처에서 멈췄죠. 근데 이 대량 거래가 시작되면서 중요한 자리 하나 떨어졌는데 그동안 저항선으로 자리 잡던 구간이 하나 있어요. 어디냐면 이게 이제 5일 이동 평균선, 이 연두색이 5일 이동 평균선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 자 연두색 5일 이동 평균선인데 확대해서 볼까요? 자 이렇게 연두색이 5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 5일 이동 평균선을 따라서 이렇게 산같이 둥그스런 이렇게 부분이 생기죠.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바로 중요한 저항선이 돼요. 저항선이 되자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나가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. 그래서 1월 25일 날 뚫었다가 1월 26일 날 못 뚫고 떨어졌죠. 자 2월 5일도 못 뚫었고 요때 2월 18일도 못 뚫었고 결국은 3월 18일도 못 뚫으면서 에이 못 뚫래 그렇지만 떨어졌습니다. 근데 이 자리도 못 뚫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언제부턴가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주죠. 이 자리만 가면 여기까지 떨어져요. 일단 저가가 24만 원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24만 원 우리 24만 원 떨어지면 안 떨어질 거야. 이렇게 되고 또 2월 24일도 안 떨어질 건데 그러고 3월 9일도 안 떨어질 건데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이 탄탄한 이 근처에 지지선이 생긴 거죠. 콘크리트 바닥 같은 야 우리는 임트로 떨어질 수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러면서 중요하게 또 뚫어줘야 될 이 자리도 뚫었어요.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뚫었습니다. 자 이거를 뚫은 게 벌써 두 번째죠. 다시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가 됩니다. 그래서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벌써 세 번째 뚫는 거예요. 이날 1월 7일 날 뚫었다가 안착하지 못하면서 박스로 또 밀렸고 또 1월 25일 날 뚫었다가 또 밑으로 또 떨어졌고 드디어 뚫었습니다. 뚫었는데 이번에 비교적 강한 거래량으로 뚫었죠. 자 벌써 꽤 오랫동안 바닥 따지기를 잘했습니다. 이제 바닥으로 따지면 뭐 1바닥, 2바닥, 3바닥, 4바닥, 5바닥 엄청나게 바닥을 다진 거죠. 그래 놓고 올라갔는데 자 이 친구가 앞으로 뭐 크게 올라갈지 크게 떨지 이런 건 모르죠. 그렇지만 대응은 이렇게 하시면 좀 정확해요. 이 두 개의 고점이 이제 찍혀 있는데 하나의 고점 종가로 봤을 때 1월 7일의 종가가 자 27만 원이고 1월 25일의 종가가 26만 3천 원 그러고 지켜줘야 될 변곡점의 가격이 26만 원대입니다. 이 친구가 물론 월요일 날 어제 종가 금요일의 종가 위에서 출발하면 당연히 종가를 깊게 훼손하거나 첫 번째 저항선 지지선 이 자리를 밑으로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돌아 나갔을 때 매수 깨면은 일단 손절하실 분은 손절하시고 난 분할 매수로 모아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때 이 26만 원대 그러니까 지금 27만 4천 원이죠. 26만 원대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다시 돌아나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. 그래서 자금을 조금씩 모아서 요 근처에 지지선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할 때 조금 많이 실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수자를 뜯고 돌아나갈 확률이 제일 높고요. 깨면 손절. 항상 손절의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되고요. 철저하게 자금을 당연히 투자자금 100% 비중을 다 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위험한 건 아시죠? 항상 비중을 실을 땐 10% 15% 내로 실는 게 좋고요. 그것도 쪼개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10% 15% 조금 이제 너무 좋다 보이면 20%까지 맞추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 맞춰서 이제 하는 게 좋은데
이번 달 거래일이 지금 3거래일 남았어요. 다음 주 월화수죠. 자, 이건 월봉이에요. 월봉인데, 월봉이다 보니까 봉 하나가 한 달짜리죠. 3월, 4월, 5월, 6월 이렇게 되죠. 작년 겁니다. 올해 1월, 2월, 3월 이렇게가 되죠. 자,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저항선이 하나가 있어요. 이렇게 이 5개월 이동 평균선 연두색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돼 있죠. 자, 이게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됩니다. 이 자리를 뚫어줘야 돼요. 실적으로 이 자리를 뚫어줘야 자 SK텔레콤이 상승하는데 만약에 오늘 달 3일 동안 딱 떴다 이 주식이 떠가지고 예전 고점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. 보통 주식들이 그러니까 자 예전 고점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. 29만 1,000원 많이 가면 자 30만 원대입니다. 30만 원 막 갔다가 떨어졌을 때 다음 달 초에 자 이런 11번가 그 상장이라든가 또는 이 세계 비통신 계열사 세 개가 자 상장 추진한다는 뉴스와 이슈가 나오면서라도 이 떴다 조정받을 때 바로 월봉에서 중요하게 그동안 못 뚫었던 가격을 뚫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. 자, 나 이 밑으로 이제 안 갈 거야. 간신히 뚫었어.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요. 보시면 어쨌거나. 자, 이 자리 뚫었어. 이 밑으로 안 갈 거야. 그래서 딱 뚫어주고 안착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더 크게 갈 수 있습니다. 근데 HK텔레콤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 30만 원대가 옹벽이에요. 우리 30만 원 진짜 못 넣기 힘들어. 못 넘어. 그러니까 SK텔레콤 30만 뚫고 나갈 때가 정말로 가장 강한 슈팅력을 보여주는 거죠. 따라서 이 큰 그림은 월봉에서 보고 주봉에서는 추세를 보는데 지금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었죠. 아마 조정받으면 5주선까지 한 주 정도 조정받을 수 있어요. 그 5주선의 가격이 바로 26만 원대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. 여러 가지 이슈와 좋은 후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믿고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좋고 이 손절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. 이렇게 5일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. 그래서 퇴사 너무 급하게 사지만 않으면 5일선은 언젠가 한번 찍으러 오죠. 그래서 5일선 딛고 돌아 나갈 때, 즉 26만 원 근처가 왔을 때 매수 또는 바로 올라가는 게 조금 아깝다 싶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소액으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가 26만 원 떨어지고 올라갈 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요. 뭐 소액으로 샀는데 올라가면 그대로 수익 누리고 있다가 눌린 목에서 한 번 더 사도 됩니다. 이렇게 주식은 조금 계획을 갖고 자 이렇게 실천하시는 게 좋아요. 다음에 이제 이 11번가하고 옥션 지마켓 등의 이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한 업체가 있어요. 이 업체가 세틀뱅크인데 자 세틀뱅크를 보면 이렇게 이 세틀뱅크가 이 지마켓, 11번가, 옥션 등의 간판 결제 이런 거를 이제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. 그래서 이제 그 이베이 코리아 매각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, 자, 11번가 상장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주가는 지지부진하죠. 한때 저런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잔잔하던 거래량, 그러니까 조용하던 거래량이죠. 뭐 시장에 별로 관심도 없고, 우리 그냥 그려 그러다가 우리 뭔가 있는데 그래도 거래량이 빵 터졌습니다. 조금 자세히 보면 이때 거래량이 얼마냐면 400만 주 가까이 터졌어요. 자, 보통 평소에 10만 주, 뭐 18만 주, 많아야 뭐 20만 주? 진짜 5만 주, 뭐 이렇게 엄청 조용해. 지금도 조용해요. 8만 주, 뭐 5만 주. 자, 근데 이 순간 400만 주가 터졌고, 다음날, 자, 220만 주가 터지면서 거의 한 30%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오는 이렇게가 됐습니다. 지금 다중바닥 실현하고 있죠? 자, 한 바닥, 두 바닥. 뭐 누군가 매집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세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바닥에 있을 때는 이게 이 친구가 추세가 우하향으로 가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를 잘 알아야 돼요. 그렇지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일봉에서 보시면 2월 2일 날 이 저점이 31,000원대. 자, 3월 9일도 31,000원대. 이때 이 3월 24일 31,000원대 거래량이 없지만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저기 지켜주고 있죠. 즉 31,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안전하고요. 월봉에서 보시면 조정이 들어왔어요.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크게 무너지긴 했지만 앞에 상장하자마자 코로나를 맞아서 이제 예전에 이 고점이 57,000원 그리고 저가 11,000원대 거의 뭐 5분의 1 토막 내놓고 이제 돌아나가고 있는데 역시 5개월 선을 이렇게 이쁘게 20년도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회복해 주었습니다. 자 11월 달에 회복해 주고 우상향 추세를 잘 타고 있는데 5개월 선을 최초에 이탈하면 조정이 들어온다고 그랬죠. 3거래일이 남아있어서 3거래일 동안 만약에 5개월 선 이탈하고 자 이번에 저가인 3만원대 초반 이 10개월 선까지 온다면 10개월 선 찍고 돌아 나갈 때가 가장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. 또 이때부터 차근차근 그러니까 일봉에서 이 바닥을 믿고 차근차근 분할 매수 깨면 손절
이렇게 대응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로 차근차근 모아 나가셔도 됩니다. 물론 이제 5개월 선을 깬 거에 대한 위험성은 있어요. 그래서 이 10개월 선인 가격인 3만 원대, 그러니까 3자가 2자로 바뀌면 약간 위험성이 있어서 당연히 그때는 손절한다든가 아니면 자 신규 매수를 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10개월 선을 잘 딛고 새롭게 돌아나가주는 자리가 된다거나 또는 저런 이슈와 관련해서 급등한다면 5개월 선 돌파할 때 바로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됩니다. 우리가 주봉에서 중기 추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대단하죠. 상장해놓고 박살내놓고 무슨 날개 모양인가 뭐 이렇습니다. 어쨌거나 굉장히 조용하게 박스권 옆으로 가고 있죠. 정말로 지루할 정도로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태에서 음봉으로 밀었는데 음봉 양봉 이렇게 뜨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자 이때 2월 19일에 대량 거래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. 조용하던 주식 이거를 모든 걸 압도적으로 잡으면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. 이때가 2월 19일인데 이 대량 거래가 갖는 의미가 두 개죠. 이 주식을 매입했다든가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세력분들이 아니면 팔고 나갔다든가. 근데 월봉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이득이 아닌 상태에서 물론 이때 비하면 이득이겠지만 이 상태에서 팔고 나갔다고 보기엔 조금 무리한 해석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이건 물론 제 생각이요. 틀릴 수도 있으니까. 자 어쨌건 팔고 나갔던 매집했건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즉 10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10개월 선 근처까지 차근차근 매수해서 깨면 일단 손절 치고 오겠지만 깨지 않는 한 딛고 돌아나갈 확률이 꽤 크죠. 주봉에서 보실 교우선이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다시 앙봉으로 뜨면 이 정도 이격은 거의 그러니까 힘의 응축 이 벌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져 있기 때문에 매집이 따닥따닥따닥 이루어지면 이렇게 돼요. 차트가. 그래서 한번 슈팅하면 강하게 자 슈팅할 수 있습니다.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다중바닥을 잘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우리는 이 밑으로 못 들어져. 남 죽어도 못 들어져. 그래서 여기만 오면 이게 꼬리가 생기는 이유도 누군가가 자 개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이때부터 매집하는 또 그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. 어쨌건 이렇게 셔틀뱅크도 11번가 상장과 관련해서 좋은 또 이슈를 안고 있고 이슈를 안고 있는 상태 앞으로 미래의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잘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예상돼서 SK텔레콤하고 이렇게 같이 살펴보았습니다. 이 SK텔레콤의 이슈가 지금은 좀 작지만 점점 불거지지 않을까 싶어요. 어차피 지금 IPO 관련해서 설계 시장에서 이제 계속 지금 주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모습이 예상되고요. 근간에 이 해운주라든가 이 선거 쪽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려 있어서 이쪽 약간 소외된 것 같기도 한데 추후에 한 번 나온 이슈는 자, 한 번 터진 이 변화는 또 한 번의 이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. 한 번 나온 이슈는 잠깐 조용히 죽었다가도 절대 관종해 놓고 버리시면 안 돼요. 또 한 번 이슈가 터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. 자, 이상 SK텔레콤하고 스틸뱅크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항상 좋은 투자,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